한국에서는 올해 최악의 영화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있는 영화 대홍수가 정작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던 대결 제이크 폴과 앤서니 조슈아의 경기 중계까지 제치고 세계 1위를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폭망했다고 욕하던 영화가 세계를 사로잡다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영화 대홍수가 공개된 이후 국내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뭐야? 영화 스토리도 홍수에 실려갔나?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난 아직 안 봤는데 친구들이 올해 본 최악의 영화라고 하더라. 4시간 돌려줘. 감독 고소하고 싶다. 19분쯤 대사 두게 됐더니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미없었어. 그냥 진짜 노잼이야. 내가 본 영화 중에 최악 탑10에 손꼽음. 금쪽 같은 내 새끼 영화판인 줄. 이 정도면 거의 집단 린치 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체로 재미가 없다. 이 영화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재난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모든 장르가 조금씩 섞여있는 비빔밥 같은 영화였다.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에게는 시간 도둑 취급을 받으며 안 본 눈 삽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국에서는 혹평이 홍수처럼 터져나올 때 정작 영화 대홍수는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영화 전체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홍수 아래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빅매치 제이크 폴과 앤서니 조슈아의 경기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매치는 구독자 2천만 명을 보유한 복싱 유튜버 제이크 폴이 런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이자 2번이나 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오른 현역 최정상급 복서인 앤서니 조슈아에게 도전장을 내민 경기였습니다. 정말 도파민이 터지는 경기였다고 하는데요. 금방 현역 복서의 승리로 끝날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제이크 폴이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일어서고 다시 끝났다 싶으면 일어서며 5라운드까지 버텨냈고 6라운드에 가서의 KO를 당했습니다. 결국 모두의 예상처럼 졌지만 조슈아 선수가 제이크 폴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났다. 진짜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칭찬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UFC 명예의 정당 헌액자인 안데르손 실바도 기자회견에서 제이크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 라고 말하며 그의 투혼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정말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것의 표본 같은 경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도파민이 터지는 경기였는데 대홍수가 이 도파민을 이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대홍수가 도파민 폭발 경기를 이길 수 있었는지 해외 반응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 한국과 같은 영화를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2번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티셔츠 숫자 하나로 스토리 구조를 설명하는 연출은 천재적입니다. AI가 감정을 배우는 과정을 이렇게 풀어낸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재난물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완전 다른 영화가 되더군요. 정말 세계의 사람들의 시각은 다 다르구나 라는 걸 대홍수 영화를 통해 알 수가 있었는데요. 분명 같은 장면을 봤는데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은 영화 해석이 많이 달랐습니다. 해외에서는 각 장면에 대한 진지한 해석들이 쏟아졌는데요. 티셔츠에 적혀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2부에서는 숫자가 없고 2부부터 숫자가 등장하는지, 엔딩에 등장하는 엄마와 아이는 진짜 인간인지 아니면 AI인지, 마지막에 보이는 여러 대의 우주선은 각기 다른 감정을 학습한 신인류 집단인지 등등.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호평은 존재했습니다. 2부에서 망했다, 인터스텔라 싸구려 버전 같다, 설명이 부족하다 같은 의견들이 있었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영화에 8점에서 10점을 주며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이 영화는 해외 시청자들의 해석 욕구를 자극하는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작품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보고만 있어도 터져나오는 도파민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홍수가 세계 1위를 했다는 소식이 국내에도 알려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던 메시지가 홍수처럼 밀려오네. 나 이제 철학이 느껴지는 것 같아. 전 세계 수준에 맞게 찍었을 뿐인 감독님 덜덜. 외국인들이 해둔 해석을 보니 또 그런 것 같네. 다시 한번 봐야겠다. 홍수에 쓸려나간 것 같은 감독의 철학을 강제로라도 느껴보겠다는 댓글들과 전 세계 1위면 한번 봐야겠네? 라는 혹한 네티즌을 보지마, 진짜 후회한다. 여전히 뚝심 있게 말리는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온도차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핵심은 관객이 기대한 영화와 실제 영화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합니다.
예고편과 초반 구도만 보면 이 영화는 분명 전형적인 재난물처럼 보였습니다. 지구를 덮치는 초대형 대홍수, 물에 잠겨가는 아파트 단지, 국가가 구조할 만큼 중요한 신분을 가진 엄마, 그 엄마와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달려온 국가기관 직원하며 예고편에 나온 장면들만 보면 대부분의 관객 머릿속에는 해운대, 타워 2012 같은 재난 블록버스트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대홍수는 중반 이후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유엔산하 비공식 연구기관 다원센터, 이모션 연구, 뉴맨 77 신인류 프로젝트, 엄마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AI 감정학습 시뮬레이션, 티셔츠 숫자로 표시되는 루프의 횟수. 이 정도가 되면 홍수는 사실상 배경 세트에 가깝고 실제 주제는 AI에게 감정을 가르칠 수 있는가, 모성애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가로 이동합니다. 재난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전혀 다른 장르였다는 게 한국 관객들이 가지는 불만 포인트였습니다. 재난 영화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난 영화 특유의 그 긴장감을 주는 장면과 탈출했을 때 드는 대리 짜릿함, 탈출 과정에서 꼭 한 명씩 있는 빌런들이 참교육 당할 때 시원한 감정을 기대하며 보게 됩니다. 이런 걸 기대했는데 대홍수는 갑자기 AI 루프가 등장. 심지어 그 루프가 재난을 벗어나기 위해 생겨난 것도 아니고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나온 장면이었다? 이렇게 장면 하나하나를 그냥 보지 않고 갑자기 생각과 해석을 해가면서 봐야 하다 보니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토요일에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저도 당연히 예고편을 보고 재난 영화를 기대하고 봤다가 중간부터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게 뭐야? 급변하는 장르에 정말 크게 당했습니다. 솔직히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려고 했던 재난 영화였는데 중간부터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앞의 장면을 다시 돌려보고 영화의 해석을 찾아보느라 더 피곤해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철학적인 장르의 영화인 걸 알았다면 영화를 꼼꼼하게 보면서 저 장면은 저걸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며 쾌감을 느꼈을 건데 뭔가 뒤통수를 크게 맞는 느낌이었는데요. 국내 커뮤니티를 보면 저 같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스센스급 장르 변화가 힘들었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매력 포인트가 되었나 봅니다. 같은 영화를 두고 한쪽에서는 철학 코스프레라고 욕하고 다른 쪽에서는 현대의 철학이다라며 해석을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든 해외든 이 영화를 완벽한 걸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인데요. 해외에서도 완벽한 걸작이라는 평가가 많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 1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걸까?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작품이기 때문이다 라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최근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서 신작이 나왔다면 한번 봐볼까? 라는 심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공개된 시작들은 공개된 지 며칠이 안 되어 탑10 순위를 찍먹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그 나라에서 만든 거니 봐보자. 한국 작품의 인식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영화 대홍수, 한국에서는 망작이라고 평가받지만 이 대홍수 덕분에 지금 세계에서 한국 컨텐츠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체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만약 대홍수를 보실 예정이라면 재난 영화다 라고 기대하지 않고 보셔야 꽤 괜찮은 관람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세요.